자, 이렇게 토트넘과 아약스의 경기 1차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또 바르셀로나 리버풀의 경기를 살펴볼 텐데 라리가 1위인 바르셀로나고요. EPL 2위인 리버풀의 대결이에요. 네. 이게 뭐 자존심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경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물론 챔피언스리그 우승 노리고 있죠. 아약스도 그렇지만 바르셀로나도 세 번째 트래블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2009년, 2015년 이후인데 준비는 지금 상당히 발베르데 감독이 이래도 팬들의 한 달 전 우려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조금 로테이션을 시켜주고 있어요. 지난 알라베스 원정에서도 라키티치는 아예 빼줬더라고요. 라인업에서 보니까. 그리고 메시, 알바, 아르투르, 랑글레 선수 이런 선수들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빼면서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들어갔고 바르셀로나 리그에서 지금 승점도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9점 정도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거의 우승이죠. 지금 사실 95% 이상 1점만 따면 돼요. 1점만 따면 끝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녹화할 때 우승이 확정될 수도 있고. 어. 리버풀 같은 경우도 물론 리그 경쟁 중요한데요.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보니까 일단 챔피언스리그 쪽에 지금 상황은 조금 집중하는 것 같아요. 주말 경기가 저희가 녹화 기준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허더스필드전입니다. 네, 그 경기도 리버풀이 허리 라인, 공격 라인 한 명 정도 아마 로테이션 부분적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조금 주전 선수 중에 이제 체력 관리가 필요한 선수들 지금 바르셀로나 원정 맞춰서 돌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일정도 조금 여유를 갖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두 감독이 다 예전에 이 클롭의 막 개개인 프레싱이 막 역동적일 때 그때 스타일이나 예전 바르셀로나 발베르데 감독 전의 스타일이나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도 예전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강하게 개개인 프레싱 압박을 하진 않는 성향이죠. 네. 조금 실리적인 운영을 하면서 그 이유는 예전에는 뒤가 불안하니까 키퍼, 센터백 그러니까 앞에서 다 그냥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선수들을 이렇게 뛰는 걸 보면 여유가 있어요. 90분 동안 그래도 뒤 반다이크 센터백 라인하고 알리송이 든든하게 있다라는 선수들이 약간 심리적 안정감? 그러다 보니까 0대0 상황이 되던 아니면은 먼저 의외로 선제골을 먹던 간에 선수들이 동요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네. 요즘은 자신들의 어떤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변화된 리버풀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급해졌죠. 그쵸. 팀 전체가. 그 얘기는 신뢰가 있다는 얘기예요. 뒤쪽에. 수비 라인과 센터백 라인에 신뢰가 있다 보니까 앞쪽에서도 여유를 찾고 90분 동안 결국은 자신들의 플레이로 골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이게 성공이 되고 있는 최근 흐름이에요.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생각보다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도 상당히 시속 게임 속에서 힘든 운영이 될 것이다. 클롭 감독도 메시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셀로나의 베스트 라인업은 거의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두 자리 누구냐 빼고는 우스망 빼고는 델레냐 이런 왼쪽 윙포드 정도 약간의 아니면 오른쪽 측면 수비가 세메두냐 세르지냐 그 정도를 빼면 거의 나오는 선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술적 스타일도 지금 다 드러나 있고 아마 클롭 감독도 핵심적인 라인 쪽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 정도의 포지셔닝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운영이 되겠죠. 물론 바르셀로나도 예전처럼 공격 점유율을 완전히 갖고 역습을 당할 때 막 그렇게 수비 숫자가 막 없고 막 뒷공간 그냥 막 뚫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발베르데 감독도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스타일로 완전히 바르셀로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예전 같으면 막 진짜 난타전처럼 될 가능성도 있는 성향이었는데 네. 지금은 좀 달라졌다. 두 팀 모두 아마 공수 밸런스가 그래도 유지된 그러한 정상적인 운영 속에서 결국은 이제 1차전은 결정력 차이가 되겠죠. 또 분위기를 어느 팀이 먼저 가져오느냐. 저는 상당히 팽팽한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승부 예측 아니니까 그냥 팽팽한 정도로 정리합시다. 네. 저도 더 이상 그렇게 나가지 말할게요. 말고. 위원님은 어떻게 네.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보다 리그 우승의 값어치를 더 쳐줄 수 있는 클럽이 단 하나 있다면 리버풀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팀들은 못하면 그만이지. 챔피언스리그가 더 화려하고 더 큰 트로피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서는. 그래서 모두가 챔피언스리그에 집중을 하는데 리버풀만큼은 리그 우승 값어치를 그 이상으로 볼 수도 있다. 워낙에 리그 우승에 목말라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국군 장병들한테 강연을 했는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질문 있습니다. 네. 리버풀이
어떤 대회를 우승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챔피언스 리그는 자기들이 잘하면 우승할 수 있는 대회다. 지금 이제 3경기 남았는데 준결승 2경기 그리고 결승 간다면 이제 1경기. 3경기를 자기가 잘하면은 자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가 리버풀에 비해서 잔여 일정 상대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기는 하더라도 프리미어 리그의 경우에는 리버풀 자력으로는 우승이 안 안 된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다 이긴들 맨시티도 다 이겨버리면은 리버풀은 우승을 못해요. 그렇죠. 지금 역대 레벨로 높은 승점에 아마 지금 준우승이 될 수도 있어요. 1패로 주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엽기적인 준우승이 될 네. 수가 있죠. 지금 그런데 그런 가치적인 분류에서 이렇게 나눠줬을 때는 내가 잘하면 될 수 있어 쪽에 오히려 올인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 우승이 소중하긴 하지만 어쨌든 리버풀은 지금은 리그도 물론 소중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버풀이 예전만큼 그렇게 성급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수비 안정감 속에서 경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팀의 스타일을 봤을 때 리버풀이 그래도 바르셀로나보다 우위에 또 서야만 하는 대목은 역시 역동성과 에너지 레벨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올 시즌은 사실 냉정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0서너 명의 클래스가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높은 수준이다. 비달 선수가 벤치에 있고 요즘 못한다고는 그래도 쿠티뉴도 벤치로 갈 수도 있는 팀 아니에요? 덴벨레가 나오면. 그리고 올 시즌은 거의 버린 탕화 같은 취급을 받지만 움티티 같은 선수도 벤치예요. 그리고 세메두와 세르지 중에 또 한 명은 벤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제가 계속 강조하는 5대 9세력 중에서 이제 다 무너졌어요. 레알, 바이에른 뮌헨, 5대 9세력.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다 무너졌는데 5대 9세력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남아있는 원동력은 역시 예전보다는 좀 느려졌고 예전만큼 압박을 잘하지도 않고 예전보다는 수비가 조금 불안해도 전체적인 팀의 선수들의 평균 기본기, 클래스 이런 퀄리티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굉장히 높음을 그렇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세력 중에서 살아남은 세력이 된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리버풀은 아무리 스타일이 클롭 감독이 예전처럼 헤비메탈적이지 않아도 그래도 바르셀로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이나믹함이라든가 그래도 에너지 레벨 면에서는 우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결은 퀄리티와 클래스가 10분 발현되면 바르셀로나가 유리할 것이요. 근데 여기서 이게 10분 발현되지 않고 다이나믹함과 에너지 레벨 쪽에 우위가 있는 리버풀의 특성이 잘 먹혀 들어가면 이제 바르셀로나는 휘청휘청 흔들흔들 수비 불안 막 이렇게 하다가 맨유는 그 상황에서 골을 못 터뜨렸지만 저는 그 외 맨유가 한 7분 동안 우세했던 상황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유가 7분 이기고 83분을 밀렸는데 근데 맨유는 그 우세했던 7분 동안 골을 못 넣었어요. 근데 리버풀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으로 흔들리는 상황만 조금 만들어주면 잘할 리버풀은 것이다. 그래도 넣을 수 있어요. 마누라 라인도 있고 그 뒤쪽에 있는 선수들도 맨유보다는 지금 저는 결정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더 수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맨유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기 최대의 장점 이거를 어느 쪽이 더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승부가 확 기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에게 한번 망신 주면서 네. 이긴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때도 그런데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한테 설마 그렇게 무너져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더 역동적이고 빠른 팀이고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여전히 또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한쪽의 장점이 묻혀버리고 한쪽의 장점이 극단적으로 살아나면 그런 결과가 확 기울 수 나와요. 있다. 그런 강팀들끼리도. 바르셀로나 리버풀전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쪽의 장점이 상대 장점을 묻으면서 살아날 거냐. 그거에 따라서는 이 경기는 이 매치업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쪽으로 확 가버릴 수도 있다. 바르셀로나도 클래스들이 다 있어요. 어느 날은 야 부스케츠는 이제는 좀 완전히 폼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밀릴 때도 있고 대신 베테랑 또 피케가 엄청 잘할 때 있고 메시가 그냥 조금 일주일 쉬면 진짜 날아다닌다 그런 말처럼 그냥 메시가 해주는 날이 있고 아르투르가 왕성하게 뛰면서 완전 중원에서 부스케츠가 안 될 때 또 해주는 게 있고 근데 리버풀도 비슷해요.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10경기인가요? 거의 한 가까이 계속 지금 2골 이상 넣고 있는데 리버풀이요. 항상 패턴이 있어요. 마누라 라인 중에 누가 2명이 조금 부진하면 한 명이 터지면 잘해주고. 이쪽에 또 다른 2명이 부진하면 또 다른 쪽 한 명이 마네가 터지든 피르미누가 터지든 살라가 또 그날 내용이 좋든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대로 폼들이 터져요. 그 팀은. 물론 바르셀로나처럼 이렇게
클래스 있는 선수들이 그날 해주면 그냥 경기가 끝나버리고 이런 네네네. 거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지만 팀 전체 베스트 11이 측면 수비도 그렇고요. 센터백 반다이크도 그렇고 누가 안 된 날은 누가 터져요. 사실 그런 게 지금 계속 이어지니까 골도 지금 멀티골을 계속 넣고 있고 그리고 계속 승률을 그렇죠.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분위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예측하기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게 어떤 식으로 누가 터지고 어떤 분위기가 될지는 사실 종잡을 수는 없겠어요. 근데 정말 종잡을 수 없어요. 없는데 깜누기 때문에 항상 깜누에서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바르셀로나가 자신들 색깔을 잘 보여준 장소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좀 유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쉽진 않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결국은 장 의원님 말씀에 정답이 있는데요. 뭐냐면 메시 대 반다이크의 대결이라는 표제가 적합하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메시 이외의 선수 동료들 가운데 몇 명이 잘할 그날 것이냐? 당일 컨디션이 좋으냐. 반다이크의 동료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 그날 당일 컨디션이 좋으냐.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 선수가 좀 안 되는 날은 이 선수가 그래도 해결해주고 이제 결국은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다면 결국은 누구가 얼만큼 좋을 거냐 양쪽에서. 그게 결국은 이 두 팀의 대결에는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차전 프리뷰를 해봤어요. 근데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리 수요일, 목요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팀이 얼마나 터질지 정말 모르는 이 두 경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